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의료 법규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예방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 이제 수업 계속 이어져가지고 조금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고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의료 법규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 반가워요. 어, 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국시에서 의료 법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의료 법규는 그 국시에서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나오는데 첫날 다들 아시다시피 첫날 첫 시간이죠. 국시를 이틀 동안 보는데 첫날 1교시에 1번 문제부터 법규 문제가 시작이 돼요. 법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임상 과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외산소는 어때요? 내외산소는 그 큰 이 과목 명칭은 다르더라도 내부 그 이제 안에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뭐 외과적 질병이 따로 있고 내과적 질병이 따로 있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질병을 이제 내과적 관점으로 보냐, 외과적 처치를 시술을 하느냐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배운 거 여기서 또 배우고 여기서 반복되고 소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내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4년에서 6년 정도 다니다 보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주워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렴풋하게나마 아는데 법규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요. 주워 듣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법규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뭐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다 이런 게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법규는 과락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단독 과목이거든요. 단독 과목인데 문제 수가 20문제밖에 안 돼요. 과락 기준이 40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8문제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예 나는 8문제 맞겠지. 뭐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난 8문제 맞겠지라고 들어갔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못 맞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1번 문제부터 법규 나와가지고 당황하고 하다 보면은 막 10문제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안 하면은 진짜 몰라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조금 신경을 써서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전에 주어들은 적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에 법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평생 볼 일이 없어요. 뭐 예방에서도 볼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예방은 그래도 이제 뭐 가령 선생님들이 수련을 받기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대학병원에 남는다든지 그리고 스텝 과정을 거쳐서 뭐 연구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뭐 원장님이 되신다 하면은 이제 또 병원을 경영하면서 뭐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조금씩 그래도 접할 곳이 있기는 한데 법규의 경우에는 그럴 일이 앞으로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그 의료 법규를 이제 위반을 하면은 법규 위반을 하면은 제재가 따라요. 제재가 따르는데 요 제재에서 이제 친구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쉬워요. 과태료 내고 벌금 내고 하는 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하잖아요. 면허가 걸려 있어요. 면허. 특히나 이제 올해 이 각종 그 빅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면허를 가지고 면허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어때요? 선생님들은 의사들은 어때?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밖에 안 했어요. 선생님들의 지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공부 말고 한 게 있었나요? 뭐 토익 점수를 땄어요. 교환학생을 갔어요. 취업 준비를 해봤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몸을 쓰는 뭐 몸이라도 키웠나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면허 뺏기면은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막 사람들이 나 경찰서에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의사를 하면서 항상 나 면허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사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를 당한다 이런 선생님들의 사정을 보면은 이거 내가 이제 맘먹고 오케이 내가 보건복지부를 등쳐먹어가지고 한탕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은 정말 별로 없고요. 그런 사람 이제 진짜 뉴스에나 나오는 거고 몰라가지고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성실히 환자 진료하고 했는데 내가 그냥 잘 몰랐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보건소 이런 데 관리감독에 걸려가지고 면허에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법규를 배우는 큰 목적 중에 또 한 가지는 시험에서 20점을 맞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몰라서 뺏기는 일이 없도록, 몰라서 정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법규를 공부하실 때 이제 제가 그 각 단원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할 텐데 법규는 수시로 변경이 돼요. 수시로 이제 뭐 제정, 개정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쳐지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출판된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법이 그 이후에도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수정된 것들 있거든요. 수정된 것들 중에서 뭐 이제 행정적이고 뭐 법 기술적 이런 것들 뭐 예를 뭐 무슨 위원을 몇 명 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빼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아마 이제 따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정오표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 정오표를 선생님들께서 꼭 같이 옆에 두고 공부를 하시고 정오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직접 찾아보세요. 법 원문을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대부분 막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시잖아요. 원문을 항상 검색을 해보는 습관을 갖는데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이버에서 내가 공부하려는 법 찾아보시면 돼요. 의료법이라고 치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쭉 떠요. 뭐 의료법, 그다음에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이런 거 뜨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뭐라고 뜨냐면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시행, 뭐 개정 이런 것들이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날짜가 최근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세요. 제가 이제 또 수업 도중에 중간중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찾아서 실제로 법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사. 여전히 그 예방의학과 마찬가지로 시사를 많이 타요. 의료 법규도. 그 해에 이슈가 되었던 의료 관련 법안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올해 어때요? 올해 아주 빅 이슈가 있었죠. 이 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료법이 크게 개정이 되었어요. 의료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특히 면허 부분이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부분 시험에 나와요. 나올 거니까는 이 시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을 끊이지 않고 계속 가져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방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뉴스 보시라고 뭐 연예계 뉴스 막 뭐 최근에 드라마가 어떻고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의료계 뉴스 뭐 대표적인 청년 의사라든지 메디게이트 뉴스라든지 메디게이트도 이제 막 뭐 익명 게시판, 자유 게시판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메디게이트 뉴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메디컬 타임즈라든지 요런 것들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그냥 시험 직전에 보시지 말고요. 평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커피 마실 때, 학교 가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좀 한 번씩 보세요. 이걸 매일매일 뭐 챙겨 볼 필요는 없지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은 나중에 선생님들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아, 그때 얘기할 때 볼 걸 후회하면은 늦거든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봐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규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법규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총 20문제 나온다고 했고요. 과목 그 이제 의료 법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실제로는 법이 12가지 법이 있어요. 12개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12개의 법인데 나오는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한 문제 나와요. 의료법 7문제 정도, 보통 7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검역법, HIV 예방법 한 문제 정도씩 나오고요. 연명의료결정법,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은 한 문제에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2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사를 탄다고 했죠. 그 해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법무부가 선포했다. 그러면 마약류관리법이 뭐 한 문제 정도 더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산에서 다쳤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러면 이제 응급의료법이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전부 다 2문제가 나오지는 못해요. 20문제로 총 문제 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각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2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요. 혈액관리법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은 각각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12과목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한 과목당 한두 문제 정도나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의료법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요 세 가지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HIV 예방법이 내용이 다 비슷하거든요. 감염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총 이제 네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지금 절반이 넘어가죠. 그래서 나머지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시대에 이제 각종 이슈가 있었던 해에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 정도가 추가로 나온다 하면 어디선가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시 분석을 해봤을 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빠지는 곳이 요 세 가지는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국시의 평가 목표는 1차 의사를 기르는 거거든요. 막 대학병원 교수, 뭐 예방외과 전문의 선생님, 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동네 병원 원장님을 할 자질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은 동네 병원 원장님이랑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나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비중도 이렇게 문항 수에 따라서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의료법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감염 세트 공부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주제가 이제 감염병 전체, 그 다음에 검역, 그리고 에이즈라는 걸로 세부 주제는 다르기는 한데 형식이 비슷해요.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를 조금 더 쉽게 외우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이 의료 법규는요, 법 조항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게 뭐 의료법 13조 2항은 내용이 뭐다라고 줄줄줄 외우고 이게 아니고요. 의료법 몇 조에 있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었나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몇 조 몇 항을 쓰시고 이런 문제는 사법고시에도 안 나오거든요. 사법고시에도 안 나오는데 의사를 뽑는 선발 시험에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법 조문 조항 이런 거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그 법규를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각 과목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보건의료기본법부터 한번 공부 시작해 볼게요.